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469명으로 다시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백신 접종에 순항하려면 감염 확산 움직임이 안정적으로 통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혈전 논란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한 나라가 20여 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의약품청은 현재로선 백신이 혈전을 유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고 우리 정부도 계획대로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취업자가 40만 명 넘게 줄어서 12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감소폭은 지난 1월에 비해서 크게 줄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3월의 고용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럽의회가 내후년부터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역량이 불가피하지만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 직속위원회조차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황사 영향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치솟겠습니다. 황사는 내일까지 계속되다가 강한 바람이 불면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사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469명 추가돼서 누적 96,84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452명으로 수도권에서만 323명이 확진됐습니다. 수도권 중심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을 뺀 전국 15개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8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1,686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3명 줄어 누적 100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559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88,814명입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18,283명이 더 받아서 국내 1차 접종자 누적은 62만 1,7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순항하려면 확산세가 안정적으로 통제돼야 한다면서 국민이 참여 방역으로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경각심을 잃고 4차 유행을 허용하게 된다면 이보다 뼈아픈 실책은 없을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과 이탈리아 등의 재확산 양상을 언급하고 세계보건기구는 백신 도착이 희망의 순간이지만 집중력을 잃는 순간이기도 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정세균 총리는 완치 후 일상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신체적, 정신적인 후유증을 겪는 코로나19 완치자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면서 방역당국의 의료적, 경제적, 심리적 지원 대책을 세심하게 실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2주간 수도권 지역에 특별 방역 대책을 적용하고 방역의 고삐를 조이기로 했습니다. 따뜻해진 날씨에 인파가 늘면서 방역 수칙이 유명무실해진 곳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둔감해진 방역이 제대로 잡힐 수 있을지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이면 쇼핑 복합시설은 인파로 가득합니다. 넓긴 해도 밀폐된 실내라 감염 위험이 상존하지만 나들이 겸 찾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온 측정기는 형식적으로 서 있을 뿐이고 거리 두기가 실종되기도 합니다. 봄이 되면서 부쩍 발길이 늘어난 전통시장 역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군데군데 있는 손소독제는 쓰이지 않고 명부 작성도 체온 측정도 유명무실합니다. 좀 너무 따닥따닥 이렇게 붙어서 먹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은 됐는데 그래도 그냥 오래는 안 있어서 괜찮았어요. 옹기종기 앉아서 그냥 있는 느낌? 근데 사람이 좀 많아서.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어느새 방역 수칙 지키기가 느슨해져 다닥다닥 붙어 앉는가 하면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5명 이상은 동행하면 안 되지만 함께가 쪼개 앉는 사례도 종종 발견됩니다. 누가 관리할 거예요? 관리할 사람이 누구? 있어야지 뭐 말로만 5명 모이지 말라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누가 감독하고 하는 건 아니니까. 야외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마스크조차 안 쓰기도 합니다.
공원 곳곳 이른바 턱스크 차림으로 운동하거나 마스크를 벗은 채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가고 업종별로 수칙이 완화되면서 방역에 둔감해진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집단 감염은 전체 확진자의 30-40%를 차지하는데 대부분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딜 가든 불안하지만 외출을 하지 않을 순 없으니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런데 나와서도 좀 뭐 손잡이 밀 때나 이럴 때 좀 괜히 찝찝해서 저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백화점은 특정 매장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QR코드 체크인도 안 하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거리여서 조금 불안하긴 하죠.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지치더라도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게 코로나19와 싸우는 최선의 무기.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이 형식적 점검에 그칠 게 아니라 실효성 있게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시작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중단 사태가 20여 개국으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의약품청은 현재로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혈전을 유발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조만간 조사 결과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논란은 오스트리아에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백신을 맞은 간호사 2명이 혈관에 피딱지인 혈전이 생겨 이 중 1명이 숨졌다는 겁니다. 이후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보고되자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20여 개 나라가 접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안전성 검토 결과 혈전 위험성에 대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도 현재까지 백신 접종이 혈전을 유발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The number of thromboembolic events overall in the vaccinated people seems not to be higher than that seen in the general population. 유럽의약품청은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 현재 관련 사례별로 평가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현지 시각으로 18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 WHO도 백신과 혈전 사이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으로 얻는 이득이 부작용의 위험성보다 더 크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For the time being, recommend that countries continue vaccinating with AstraZeneca, but we will have more updates tomorrow or at any time when there is a change in this recommendation. 하지만 스웨덴이 접종 중단 대열에 추가로 합류하는 등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유럽 여러 국가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당초 계획에 따라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중단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세계보건기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혈전이 발생했다는 징후가 없다는 점을 권고했으며 유럽의약품청 조사에서도 혈전증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됐다는 근거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혈전증은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포함된 질환은 아니며 국내 접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유럽 등 다른 국가들과 달리 국내에서 생산한 백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9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AFP 통신은 현지 시간 16일 오후 기준으로 유럽 52개 국가의 누적 사망자가 90만 명을 넘어서 6개 대륙 가운데 사망자가 가장 많은 곳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의 국가별 누적 사망자를 보면 영국이 12만 5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의 순이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체코가 21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벨기에, 슬로베니아, 영국, 몬테네그로 순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부활절 기간 신규 확진자가
성탄절대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보건당국이 전망했습니다. 독일의 질병관리청 격인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는 현지 시간 15일 신규 확진자가 5,400여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1,200여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2월만 해도 뚜렷하게 감소했던 독일의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확연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감염 재생산 지수도 1.15로 올랐습니다.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는 재확산 배경에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있다면서 올해 들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12일마다 2배로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한 사례가 처음 나왔습니다. 가나가와현은 50대와 70대 남성 등 2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해외 여행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일본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도 어제 1,134명이 새로 확인돼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 한파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47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36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 3천 명 줄었습니다. 취업자 수 감소는 지난해 3월부터 12개월째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와 방역 여건 개선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은 지난 1월 98만 2천 명보다 줄었습니다. 취업자는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줄었습니다. 실업자는 135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 1천 명 늘었고 실업률은 4.9%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한 2월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눈에 띄게 완화된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통계청의 2월 고용 동향 발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47만 3천 명 감소하면서 지난 1월보다 감소폭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시장 개선은 방역 여건 개선으로 대면 서비스업 고용이 빠르게 회복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며 수출 개선 등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도 2달 연속 개선되며 시장 일자리 상황이 나아지는 모습이고 정부 일자리 사업도 본격 착수돼 고용 어려움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백신 접종 개시와 수출 개선세 지속, 지난해 3월 고용 충격에 따른 기저 영향 등을 감안할 때 3월에도 고용지표 개선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오늘도 황사 영향으로 서울 등 서쪽 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중국 북동 지방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 주변으로 폭넓게 관측되고 있고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기가 안정되면서 오늘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수도권과 충청, 광주, 전북 지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 아침 기온은 1도, 낮 기온은 16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네, 중국은 베이징을 모래먼지에 파묻히게 하고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준 이번 황사가 몽골 초원에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발원지 몽골에서는 약 600명이 실종됐다가 10명이 희생됐을 정도로 강력한 모래 폭풍이 일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거대한 모래 폭풍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지난 주말 몽골의 건조한 초원에서 발원한 황사바람입니다. 태풍급 강풍을 동반한 모래먼지가 한적한 작은 마을을 집어삼킬 듯한 기세입니다. 초원은 물론이고 주변 도시들도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먼지 속에 갇혔습니다. 황색 폭풍의 습격으로 몽골 초원지대 유목민 약 600명이 한때 실종됐습니다. 다행히 대부분 살아서 돌아왔지만 5살 어린아이를 포함해 10여 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최고 풍속 30m가 넘는 모래폭풍에 10층 높이의 철탑도 맥없이 부러졌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모래바람의 공포 속에 정전까지 돼 암흑과 추위에 떨었습니다.
非常强的蒙古气旋在和冷高压对峙这个中间造成了非常明显的气压低度，形成了这次非常强的这种风，而这种强风就带来了非常明显的这个扬沙天气。 몽골 초원과 가까운 중국 북쪽 내이몽구에서는 모래가 섞인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강풍에 밀려온 모래와 눈이 민가를 뒤덮으면서 집안에 갇히는 주민들도 속출했습니다. 경찰 대여섯 명이 삽과 수레로 눈모래를 걷어낸 지 2시간 만에 71살 할머니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外边人进不去，里边出不来，所以我组织干警翻越越墙，拿着铁锹开始清理积雪。 이번 황사는 강한 바람이 모래먼지를 멀리까지 실어 나르면서 10년 만의 황사로 강해졌습니다. 특히 몽골 초원에 봄풀이 아직 자라기 전이어서 흙먼지가 많았다고 중국 기상당국은 분석했습니다. 황사로 뒤덮였던 베이징에는 다시 맑은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모래먼지가 하루 만에 사라진 건데 이번 봄에 몇 차례 더 황사가 예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중국은 이번에 중국을 거쳐 한국에 영향을 준 황사가 중국 국경 밖에서 시작됐다면서 몽골에서 발언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에서 중국발 황사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평을 요구하는 중국 매체의 질문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검측기관에 따르면 이번 황사는 중국 국경 밖에서 시작됐고 중국은 단지 거쳐가는 곳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또 몽골이 최근 황사 소식을 공식 발표했지만 중국 여론은 몽골에서 황사가 시작됐다고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유럽의회는 내후년부터 수입품을 대상으로 제조 시 탄소 배출량을 따져 비용을 부과하기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철강과 합성수지 등 유럽을 상대로 한 우리의 수출 주요 품목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탄소 배출을 강력하게 관리해야 할 대통령 직속 위원회조차 언제 출범할지 미지수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유럽의회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이 수입하는 상품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가 얼마나 나왔는지 집계한 뒤 탄소의 양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실상 추가 관세가 붙는 겁니다. De l'ajustement carbone aux frontières, c'est évidemment de contrer, de combattre cette concurrence déloyale en imposant aux entreprises qui exporteraient sur le marché européen de répondre exactement aux mêmes contraintes que nous imposons à nos entreprises. 우리의 유럽 수출품 가운데 철강, 합성수지, 화학원료 등이 대상인데 지난해 이들의 수출액만 6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탄소 배출 문제가 우리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직 범정부적 탄소관리 조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언제 출범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 중립위원회를 설치하여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청와대가 100명 규모의 위원회를 만든다는 계획 아래 인사검증에 착수하긴 했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국회의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근거를 담은 그린 뉴딜 기본법을 당초 지난달 통과시키겠다더니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를 서두르겠습니다. 데이터 기본법, 그린 뉴딜 기본법, 미래 모빌리티법, 지역 균형 뉴딜 지원법 등을 이번 회기에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소속 상임위원회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세계 기후 정상회의, 5월 P4G 서울 정상회의, 6월 G7 정상회의 등 환경 문제를 다룰 세계적 회의들이 잇따라 개최됩니다. 우리는 탄소 배출 컨트롤 타워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세계 각국과 탄소 절감 목표와 방식, 규제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셈입니다. 얼마나 탄소 감축을 열심히 하는지에 따라서 무역 수지 적자와 흑자가 결정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는 의미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범부처의 강력한 계획과 실행을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해
탄소 감축 소관부처인 환경부는 이달 초 탄소 중립 이행 계획을 발표했고 위원회 설립 전까지 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재정과 산업이라는 두 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은 거대 정부 부처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탄소 줄이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시선이 여전히 많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식약처와 제약사의 유착 관계를 의심케 하는 문건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복제약을 불법 제조한 업체 측이 작성한 회의록을 보면 지방식약청 관계자와 함께 은폐 방법을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회의 시점은 식약처의 정기감사 엿새 전이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복제약 불법 제조 혐의가 적발된 비보존제약. 회사 측은 자신들이 먼저 경인지방식약청에 자진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의상 부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어서 자진의 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튿날부터 사흘간 감사를 진행한 식약처는 정작 불법 제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내부를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처음 들어서 이거를. 왜 몰랐을까? YTN이 입수한 회사 측 회의록입니다. 이상한 건 회의 이름에 식약처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참석자 명단에도 경인지방식약청 A과장의 이름이 적시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불법 제조 사실을 숨기거나 처벌을 최소화하려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당뇨약의 회수 계획서를 금요일 늦게 식약처에 제출하기로 정했습니다. 주말을 앞둔 오후에 내자는 건데 당일 조사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이란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 문제 삼을 경우를 대비해 상황 설명을 축소하라는 지침도 내려졌습니다. 회의가 열린 시점은 식약처의 정기 감사를 엿새 앞둔 지난 3일. 문건 4번 항목을 보니 감사 담당자에게 언급하지 않을 테니 내부 점검을 잘하라는 조언도 눈에 띕니다. 경인지방식약청 직원의 발언으로 추정됩니다. 이 직원과 업체 측이 정기 감사를 앞두고 작전회의를 한 듯한 분위기마저 풍깁니다. 충격적이기도 하고 사실 이게 비보존만의 특혜는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행이 얼마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서 밝혀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이에 대해 지방청 직원 A씨는 업체 측과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렸고 그런 경우는 자진 회수하고 뭔지 해야 되지 않겠냐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저도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업체 측은 곤란한 상황이라며 노코멘트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회의록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를 하고 싶으시대요. 전국 6개 지방식약청을 감독하는 식약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한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모더나가 생후 6개월부터 11살까지의 어린이 6,750명을 대상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백신 임상시험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더나는 어린이들에게 백신 투약량을 다르게 조절한 뒤 안전성과 면역체계 반응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다른 백신 제조업체 화이자도 조만간 5살에서 11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주도로 중국 우한에서 진행된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조사 보고서 발표가 별다른 설명 없이 다시 연기됐습니다. 크리스티안 린트마이어 WHO 대변인은 보고서가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이야기를 조사팀에게 들었다고 말했지만 보고서 발표가 다시 늦어진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린트마이어 대변인은 조사팀이 중국 측 카운터파트와 보고서를 작성 중이라면서 더 많은 사람이 관여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발언권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WHO는 조사팀의 요약 보고서가 지난달 중순에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가 다시 이번 주에 최종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백신만큼이나 중요한 게 코로나19 치료제입니다.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폐렴 등의 치료 효과가 있는 신약을 개발하는 앞타바이오 이수진 대표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